여러분이 외곽 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민성은 트렌드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외곽 쪽에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 학교도 그래요. 학생 비자도 외곽 쪽에 좀, 그다음에 그 여러분의 스폰 비자도 외곽 쪽을 우선 뭐 그렇게 많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다마 비자입니다. 다마 비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곳이 외곽 지역에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셔도 잘하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다마 비자. 다마 비자는 기본적으로 뭐 지역 활성화라고 얘기하죠.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을 좀 더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파리 비자 또는 SID 비자와 뭐가 다른가?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SID 비자, 그다음에 사파리 비자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TSS 비자도 비슷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다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SID 비자 안에는 스트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스페셜리스트 스트림, 2번 코어 스트림, 3번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SID 비자, 사파리 비자는 이 세 가지 스트림을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있습니다.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 안에 여러 가지 협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협정을 다마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사파리 비자와 다마는 다른 겁니까? 하면은 사실은 같은 거죠. 왜? 사파리 비자 안에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 안에 다마 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러면 내가 스트림이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으로 갈 거냐, 코어 스트림으로 갈 거냐,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약간 여러분이 조건이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마 비자가 사파리 비자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파리 비자고 SID 비자입니다. 다만 스트림이 스페셜리스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14만 5천 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 문제가 있고, 뭐 그다음에 코어 스킬 뭐 이렇게 있죠. 근데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직업군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죠. 왜냐면 그게 뭐 레이버 어그리먼트 따라 달라지니까 이 부분 이해돼요. 그 다마 비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파리 비자의 SI 비자와 똑같아. 단지 스트림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다.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여러 가지 협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마 비자가 어떻게 다르냐? 자,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이버 어그리먼트와 또 다마를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조금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떤 부분은 틀린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 안에 아까 제가 그 어떤 특정 지역 그 노동 협약이라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노동 협약을 누가 맺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다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다마라는 것은 누구와 협정을 하는 거냐면 주정부와 연방정부와 협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마라고 하면 주정부가 들어간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고용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회사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다마라는 것은 어떤 자기 주의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요. 특정 지역의 그 지역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한테 연방정부에게 약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여기 사람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쪽 지역을 다마 지역으로 지정해 줘. 특히 서호주가 그런 걸 많이 열심히 했죠. 서호주는 이제 서호주 전체가 다 다마이길 원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서호주 같은 경우는 그 새롭게 이제 퍼스 지역에 이제 뭐 포함될 수 있도록 다마 협정을 다시 한 거죠. 연방정부하고.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서호주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호주에 이제 GST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연방정부에게 돈을 내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려받는 건데 그때 그 돈 때문에 막 서로 막 좀 싸우다가 그래서 서호주가 원했던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마 5천 명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다마 5천 명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다마라는 거는 주정부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연방정부, 주정부 둘이서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협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있고 고용주하고 여러분이 이 주정부에다가 이거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스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마다. 아시겠습니까? 다마는 가면은 여러분이 면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이도 면제 조건이 있고 웨이버라는 게 꼭 뭐 무조건 나이가 많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군마다 나이가 50세, 뭐 55세까지 늘어날 수 있고 직업군도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경력 요구 조건, 영어 요구 조건, 그다음에 연봉 요구 조건도 약간 플렉시블한 점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를 찾아 가지고 담화해 가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영주권도 파스바이 됩니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특정 지역에서 고용주를 찾는다면 담화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단지 조금 절차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 보다 이 서류가 많아요. 좀 할 스텝이 하나 더 있죠. 왜냐하면 주정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또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한다면 아까 제가 레이버 어그리먼트 밑에 안에서 여러 가지 협정이 있는데 그중에 고용주가 이제 연방 정부와 다이렉트로 딜을 하는 게 바로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고용주가 연방 정부에 컨택을 해 가지고 레이버 어그리먼트 협약을 맺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비자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다르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연방 정부에 우리가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주세요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연방 정부는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와 담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스킬드 퍼슨을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4 비자 있죠? 494 비자. 뭐 491 비자도 있죠. 491은 주정부죠. 494는 고용주 스폰 비자인데 이게 영주권 루트 되거든요. 다 영주권 루트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자, 근데 494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약간 찬밥 심세가 됐어요. 왜? 482로 2년 후에 영주권 갈 수 있는데 494는 3년 후에 영주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94 비자가 지금 현재 그 연방 정부하고 이 뭐 인민성하고 그다음에 뭐 주정부하고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494의 접수 조건과 그다음에 영주권 조건이 약간 변경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2025년도 2월 10 며칠 날에 발표됐던 쿼터 리포트가 있거든요. 이민성 쿼터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494가 약간 찬밥 심세인데 그거를 약간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494 비자 접수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 기술심사 필요하고 경력 3년 필요하고 뭐 영어도 필요하고 거의 영주권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냥 우리가 담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연방정부 그리고 지금 노동당에서 만약 선거를 지고 만약에 보수인 자유당에서 만약에 선거를 이겼을 때 시티 안에서 고용주 스폰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좀 여러분이 이런 쪽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미리 가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담화가 가능한데 근데 그 지역에 뭐 특별히 이 직업군이 동네마다 틀려요. 동네라는 것은 주마다 틀리고 그 지역마다 틀린데 그 지역에서 특수하게 메인 산업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군이 뭐 어떤 데는 뭐 드라이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포크리프트도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내가 내 직업군이 그 지역의 담화 협약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거의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 레이버 어그리먼트 담화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에 제출할 때 서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노미네이션인데 거의 스탠다드로 거의 서류를 준비해야지만 그 주정부에게 뭐 허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타이트하니까 요런 서류 같은 거는 잘 준비해야 돼요. 그 서류라는 뜻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호주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 된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고도 거의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다. 그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나오는 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띄워드렸는데 뭐 애들레이드, 뭐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일 많죠. 지금 현재 협약이 제일 많습니다. 뭐 퀸슬랜드 있고 뭐 그다음 빅토리아주 있고 뭐 그다음에 노스 테리토리 있고 뭐 뉴 사우스 웨일즈 있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서우주 같은 경우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전체를 다 커버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우주가 가장 좋은데 서우주가 연방 정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이 고용주 스폰을 하거나 담화 하잖아요. 돈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연방 정부가 주정부죠. 주정부 서우주 주정부는 고용주한테도 돈 주고 뭐
지역 이동한다고 해서 지 혼자에도 돈 주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가능하면 좀 빠르게 움직이셔서 담아도 여러분에게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제 직업군이 빠졌습니다. 고스길에. 요거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 나이가 좀 45 세가 넘어갑니다. 이거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가 좀 애매해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혹시 자기 직업군이 영어 컨세션,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낮게 나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마 신청은 뭐 여기 뭐 경력 2년 정도는 사실 1년이고 받겠습니다. 1년이고 관련 분야의 학위라고 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스킬이 있어야 되고 스킬이 뭐 직업군마다 다릅니다. 뭐 어떤 직업군은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직업군은 뭐 학위가 없으면 경력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5년 안에 1년은 반드시 필수하죠. 그리고 직업군 따라서 기술심사가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인데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다만은 그 영어 점수가 컨세션이 되면 이게 점수가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직업 쪽마다 조금 다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결국은 주정부 요구 조건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같다라고 얘기 볼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 주정부에 그 직업군이 따로 분류돼 있어요. 요구 조건도 다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음 협약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 고거는 늘 모니터링할 필요 있습니다. 예 서우주 같은 경우는 뭐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다마 협약이 뭐 1 년짜리인데 뭐 자동 연장이 되겠죠 이번에. 예 그러면은 또 인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건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외곽 지역 고용주 수준을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제 482 비자와 다마 비자의 차이가 뭔가 그렇게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다마도 482고 그다음에 그냥 같은 거기 때문에 단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식에는 코어 스킬만 다 482 비자고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다마 비자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TS가 아니죠. SID 비자 안에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이 있고 코어 스트림이 있고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이 따로 있다. 다만은 레이버 어그리먼트 중에 하나의 노동 협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게 외곽 지역이고 하니까 그 접수자 조건도 조금 완화되겠죠. 단지 여기가 고용주 조건이 좀 강력해요. 고용주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비자가 얼마 후에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무조건 SID 비자로 가야 됩니다. TSS가 아니고.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그런 게 완화되는 조건이 많죠. 뭐 나이도 그렇고 컨세션 받을 수 있고 영어도 컨세션 받을 고 경력 컨세션 받을 고 뭐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군도 다양하고 따라서 그거를 신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의 영주권이 거의 뭐 개런티 됐다고 볼 수도 있죠. 2년 후에. 그리고 근데 뭐 단지 안 좋은 점은 지역이 너무 한정적이죠. 그리고 또 외곽 지역인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좀 여러분이 계속 시골에 사는 느낌이 들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그 사파리 받고 나서 다른 또 레이버 어그리먼트 또 가려고 할 때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 고런 부분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오늘 인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다마와 482 비자의 차이점은 뭐냐? 예. 다마도 482 비자이다. 근데 뭐냐? 그게 아까 스페셜 스트림 그다음에 그 코어 스트림 그다음에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이 있는데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 노동 협약 안에 다마가 존재한다. 근데 다마는 세 그룹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정부 고용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연방 정부에게 아니 그 주정부에게 그 신청을 해서 주정부의 허가가 돼야지 그다음에 비자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르다.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인제 그 482 비자 할 때는 고용주가 연방 정부에 바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은 그 고용주가 주정부에게 먼저 신청한다. 고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단지 인제 주정부에서 이미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쪼끔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네, 고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